자, 두한강통 이게 환자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두한강통. 자, 갈근탕의 두한강통은 어느 때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봅시다. 네. 갈근탕, 태양병, 이거 뭐 제가 해석을 하면 시간 다 가고 하니까 찾아보시고, 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상한론을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극이라고 하는 게 기릭동동 선생이 요 처방에 대해서 이게 조문 말고 요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이 선별을 하면 좀 낫다라는 경험을 적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의미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근탕이 항배강급에 쓰는데 발열오풍, 즉 감기로 인한 태양병, 감기로 인할 때, 그때 목이 굳을 때 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감기하면 여기 좀 뻣뻣해지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태양양명 합병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갈근이라는 게 이게 묘한 약입니다. 아까 이제 위장에 위열을 끕니다. 위열을 끄면서 발한까지 시키는 약이에요. 발한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마황, 계지 이런 발표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약, 감초 같은 진정, 보음하는 약이 들어가고, 비위를 보는 이제 생간대조가 들어가는 약인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태양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양명경, 이제 소화기관과 관련된, 거기에서도 같이 보는 거예요. 겉과 중간쯤에 그 소화기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아프다고 오시는 분 많습니다. 특히 한의원에 하고 여기 어깨가 뭉쳐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해보시면 식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부 다 뭐 과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같은 일을 해보면 여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일을 해도. 아니면은 뒷목이 아플 때가 있고 멀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식체가 있는.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 여기 아프신 분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때 삼침만 위주로 많이 쓸 때는 위정격, 폐정격을 많이 썼어요. 위정격 플러스 폐정격. 잘 듣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또 누구 얘기 들으니까 위정격, 삼초정격도 좋다. 뭐 해서 섞어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기가 이 목 뒤가 위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항배강, 괴괴, 이 증상이 나와야 갈근을 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요 부위가 비위와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감의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위에서부터 표까지 이렇게 하는 게 갈근탕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표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별로 없어요. 표증이라고 하기에. 좀 으슬으슬 춥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스. 그 다음에 이 사람 갈증이 되게 심합니다.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지만 말할 때 되게 입이 조금 말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보면 항상 물 한 컵 먹고 진료하러 침 맞으러 들어왔다가 좀 침을 맞다 보면 또 목 마르면 간호사한테 또 삽작거리면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되지. 삽작 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웃게 해줘요. 허허허허 웃게 해줘가지고 또,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글씨를 또 여자한테 잘 보려고 글씨 연습 엄청 해요. 그래서 그거를 무심하게 글도 꽃과 관련된 그대의 꽃,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갈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석고. 자, 석고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설명하면 그래. 이게 시간 안 가네. 자, 석고는 여기 보면 기릭동동 그 약증이 보면 번갈에 쓴다. 딱 요 한마디 있습니다. 뒤에는 방치는 그 백호탕이 서머, 번조, 신열 딱 되어 있는 갈증에 쓴다. 번갈에 쓴다. 요거 딱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번갈이냐? 위열로 인한 번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럴 때 이제 석고를 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석고마왕, 석고만화, 석고행인, 석고지모, 석고생주황 여러 조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번갈이 석고를 쓰는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백호탕은 폐와 위에 열을 같이 끄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번갈에 딱 씁니다. 번갈. 그래서 방극에도 보면 대갈이능, 번조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폐 위에 어떤 그런 게 번갈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요걸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에 석고, 지모, 감초, 갱미 있지만은 이 사람의 병리에 응용해 볼 만합니다. 갈증이 조금 있어요가 아니거든요. 심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좀 넘치고 비록 양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에너지 자체가 넘치거든요. 씀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뭉치는 거 근육이라는 관점으로서 한번 봅시다. 작약이라는 약은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약증에 보면 결실이 구련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실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봤던 사람들의 그 얘기 중에는 똥이 잘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뭐 맺혀 있다. 뭐 그런 거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구련, 뭔가 근육이라든 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방치에 보면 여러 가지 작약이 복통, 두통, 신체, 불인, 동통, 복만, 해역, 하리, 종농 이런 데 다 씁니다. 작약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작약이 들어간 처방들이 이런 거로 쓰는 거예요. 작약은 산미의 약입니다. 산미라는 특징은 수렴과 자극이 동시에 있습니다.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 식초, 상큼함, 내 위를 자극 주기 위한 상큼함도 있고, 그 다음에 작약은 진정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가지고 왔구나. 계지가 작약탕이란 처방이 있습니다. 계지가 작약탕은 복만시통, 대변이 배가 아파요. 여기 안에서 뭐가 잘 안 흘러가. 그래서 여기 뭉쳐가지고 여기 아픈 겁니다. 누가 아닌가? 우리 사람 아닌가? 그 작약이 이제 이런 배 이런 데 씁니다. 그 제가 한창 약을 많이 먹어볼 때 작약이라는 놈이 이 약을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근육에 가는 것도 알겠고, 간과 관련된 것도 알겠고, 산미와 관련된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보약 같은 뭐 쌍화탕이라든지 소곤중탕 이런 데 군제로 쓰이는 건 알겠는데 정작 쓰려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어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 먹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저도 이제 막 변이 시원하게 나올 때는 또 시원하지만 좀 변이 좀 안 시원할 때도 좀 있어요. 먹으니까 대변이 좀 시원하게 잘 나와.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사흘 하게 되니까 보통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대변 보고 나니면 뭐 많으면 2번 이래 보지 뭐 잘 막 즐겨 여러 번 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하다가 나 잠깐 화장실 좀 가야 저 잠깐만 화장실 자꾸 여기가 뿌르르 자꾸 이제 변이 묽어지고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의 느낌은 계지탕에서 이제 양부의 음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열을 허열을 이렇게 꺼가지고 배 쪽으로 이렇게 쭉 모으나 봐요. 모으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서히 변이 묽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상열감이 생겨요. 배에 이제 서서히 여기 자꾸 이 차가워지고 뭔가 이제
설사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장이 좀 차가워지나 봐요. 차가워지는데 내 사람 자체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고 뻘뻘거리니까 허열이 자꾸 뜨더라고. 원장님 왜 얼굴이 이 촌놈처럼 이렇게 그렇고 배가 차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중탕을 제가 먹으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약이라는 게 이렇게 안으로 배로 이렇게 하는 약입니다. 이 계지거계 가복령 백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계지탕이 혹하지 계지탕을 먹든지 합법을 썼는데 그래도 아직 두항강통 원래 있던 거죠. 원래 두항강통이 있는 거예요. 두항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발열이 있고 땀이 없고 심하만 미통 소변분리자 계지거계 복령 백출탕. 그러니까 이제 표증이 있으면서도 목 뒤에 뻣뻣할 때, 요럴 때 여기를 좀 여기 보면 이 사람 이 처방 자체를 보면 복령이나 백출이나 생강 가지고 이 비위를 어떻게든 치료하는 거예요. 습기 비위를 치료하면서 작약으로 이 허열이 있던 거를 이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방의 핵심은 사실은 요 소변 분리에 있습니다. 소변 분리. 이 위에 이제 뜨고 하는 거는 이 표증이 있어서 이 허열이 있어서 뜨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병은 계지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비위에서 신 요쪽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에는 두항강통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작약의 의미가 요거를 싹 치료하면은 허열을 조금 꺼주는 거예요. 여기 허열이 좀 떠가지고 근육이 좀 말라도 여기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작약도 이 근육에 이게 과사용이라든지 허열이 떠서 생긴 그 혈허로 인한 근육 문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 이제 회수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항통에 흔히 쓰는 후세방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떤 약이 있냐면 마황도 있지만 지각, 길경, 백지 전부 다 통기, 행기약입니다. 지각, 그 다음에 강활, 독활, 모과 이런 식으로 거풍습, 행기 뭐 이런 약들이죠. 소통제입니다. 소통. 거기에 이제 표증을 보는 마황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체로 인해 가지고 기운 소통이 뭔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고 강활 승습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활, 독활 뭐 이런 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풍습을 실제로 여기 찌꺼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근육통을 치료하는 실제 강활, 독활 자체가 다른 원인은 모르겠고 일단 여기 근육통부터 치료하자. 요게 이제 요런 약이에요. 이제 후세에는 요런 약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한론에는 실제 근육통 자체를 치료하는 약보다는 이 병리가 뭔지를 보는 거고 요거는 일단 근육통 자체를 보는 약물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서경탕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강화활 같은 것도 들어가고 강황, 어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후대에 오는 거고 상한론 시대만 맞고 요건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대의 변전사에 따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황, 이 사람이 위가 안 좋으면서 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대황을 써서 어떻게든 좀 똥을 좀 빼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위부터 해서 위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위열도 보고 석고로도 위열을 보지만 대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대황이란 약재는 고한한 약재입니다. 고한한 약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쭉 많이 한 거니까 이거는 읽어보시고 얍증에 보면 통리결독 돼 있습니다. 여기 독은 똥독입니다. 똥독. 똥이 안 나와서 뭔가 생기는 문제. 똥독입니다. 똥독. 그래서 어떻게든 똥을 빼는 약이에요. 능치,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소통을 잘 시키기 때문에 흉만도 치료하고 복만도 치료하고 복통, 변폐, 소변 분리. 결론은 이제
변폐 소변 분리를 보는 처방입니다. 그 대표적인 처방이 소승기탕입니다. 소승기탕. 소승기탕 쭉 보면 알지만 얘가 하는 게 이 위가 막히면서 대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 딱 씁니다. 약재들도 보면 지실후박, 어떻게 보면 뭐 소화기 관련된 약입니다. 거기에다가 똥이 나가도록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똥이 안 나오는, 음식을 좀 과식해서 똥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소승기탕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소승기탕 잘 씁니다. 써보니까 대왕이 군제로 하니까 사람이 좀 며칠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실 후박을 이제 한돈 하면 요거는 대왕은 오픈 요렇게만 써도 충분히 효과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조절해서 씁니다. 설명이 보면 중초가 막혀서 대변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서 배가 환자분이 뻥뻥한 내가 누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하다고 할 때 씁니다. 흔히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과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로 인해 가지고 대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써보면은 계속 쓰지만 않으면 소통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마 선생도 뭐 파두를 이용하시지만 일단 똥 나가고 보고 어떻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승기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처방입니다만 대황이 들어가면서 망초, 감초가 들어가요. 요거는 진액이 많은 약입니다. 이 소승기탕은 요게 좀 건조한 약입니다. 지실후박. 그러니까 약간 습기도 조금 있어요. 열, 기체 이런 게 좀 있는데 요거는 조이승기탕은 많이 조한 경우, 위가 조한 경우에 많이 써요. 조결한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서모도 위기불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극에 보면 토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놨어. 시기즉 대황감초탕증이 시기즉 토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위와 관련된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환자분이 음식을 먹고 그렇다고 하는 게 다 위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헛구역질이 나타난다든지 구토가 나타난다든지 그게 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그림을 약간 위에 올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대왕감초탕이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치료할 때 한번 밥 먹고 한참 지나서 토하는 경우를 제가 요거 써서 좀 진정시킨 적이 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그때 장폐색이 계속 되었던 거예요. 장폐색이 되면서 계속 토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 뭐 문제로 인해서 토한 게 아니고 그럴 때 아마 쓰는 것 같아요. 효과를 좀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래 이거 결국에는 위열이 생기고 하는 게 위에 진액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위음허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음허에 관련된 약들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위음허된 것도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맹문동 4,3, 개내금, 메가, 신곡, 석곡, 오메, 산사육, 석고, 지모 이런 것들이 쭉 전부 다 위음허를 보는 약이에요. 그 대표적인 약이 4,3 맥문동탕, 4,3 맥동탕입니다. 여기 있는 처방이 전부 다 그 위음허로 보는 처방입니다. 저 이거 여러 번 써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처방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처방입니다. 그대로 쓰진 않지만 이게 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쓸 필요는 없고, 백편두 이런 거 좀 없어도 됩니다. 백편두는 꼭 이게 콩인데,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면 좋냐면, 술 먹고 난 다음날, 이 술에 의해 가지고, 술 독에 의해서 위가 자꾸 허덕거리면 배고파요, 자꾸. 허둥허둥허둥 해가지고 막, 먹고 싶고 막 한데 정작 먹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위가 많이 흔들리는, 그래서 콩이 들어가가지고 콩이 좀 서늘하거든요. 콩국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백편두는 윤을 보충하고 그런 약이 아닙니다. 위를 진정해, 이렇게 하는 약이죠. 오히려 약간 습기를 조금 빼는 약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에 백편도를 안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위 음어 자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위가 이제 자꾸 뭔가를 찾고 할 때 백편도 하나 넣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예, 쓸만한 처방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쓸까요? 소개는 제가 쭉 해드렸는데 이 중에 뭐 쓸까요? 이 중에 있긴 있습니까? 야, 이제 예리한데.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면.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뭐 써볼까요? 요 중에. 그래도 요 중에. 네, 뜨끔했다네. 저는 갈근 쓰겠습니다. 왜? 이유, 우린 항상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건조해져 있는데 갈증이 건조해져 있고. 근데 좀 확실히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다. 사람의 성정을 보고 그 방향성을 찾았다. 오, 너무 좋네, 이유가. 신 원장님은 혹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 찝어봐요. 네. 백호탕 그 이유만 한번 들어볼까요? 위열을 제일 보라고 하시면 위열은 확실하다. 속고 같은 경우도 신이 매울 신.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신한한 약이다. 뭐, 양념열을 같은 거 풀어낼 수 확실히 위열을 좀 확실히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배님. 대만 가볼까요? 왜 와, 이거 뭐 진짜 확실히 선후배끼리 지금 상당한 신경전인데 이유 한번. 여기 나눠서 막혀 있어서 계속 그런 거니까 뭐 짧게라도 막혀서 끌어내고 쓰레기부터 일단 치우자. 쓰레기부터 치우자. 방 청소부터 하자 이 말이죠. 인테리어 전에.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 자체를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위가 일단 우선이고 병이 된 순서가 아마 위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상초로 허열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병리상으로. 그래서 치료는 상초에 여기 이제 치료 순서를 해놓은 게 상초의 기운이 중초를 통해서 잘 내려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 폼은 사람 얘기를 안 했다는 전제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 얘기는 제가 다 해드렸고, 원래는 양적이라고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스타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음적인 수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에 대한 스타일을 또 예를 드는 게, 이순신을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이순신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역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수많은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용기, 장군으로서의 그 참 지략과 뭐 이런 대단한 굉장히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같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수많은 고뇌가 적혀 있습니다. 고민하고 말이 없다라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면 말이 없어요. 사람이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뭐 저기 이 울두목이 보이는 곳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알아낼 때까지 계속 거기 찾아가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지략으로 일단은 일본군이 저기 왔대. 일단 가자. 막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완벽한 패가 나올 때까지. 일반적인 사람 그래 못합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에너지가 나타나지만 그런 스타일이 수의 스타일입니다. 절대 이런 스타일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들킵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의 스타일. 다 말 안 하고, 그래.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렇다니까. 아니, 오늘 태우 만나가지고 같이, 그래, 있었어. 그래, 2명? 아니, 1명 더 있었지. 이렇게 이제 불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만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썼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모든 이론이 갖추어져서 쓴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에너지도 넘치고 씩씩하고 하니까 양인으로 보여. 내 눈에도 68세 남자에 비하면은 되게 힘도 있고, 그래서 석고, 생지왕, 숙지왕, 그 다음에 이게 또 소양인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무슨 처방이더라. 석고와 이 들어간 처방이 있죠. 이름 제가 생각 안 납니다만, 독칼지왕 다 아닌데. 아무튼 요래 썼어요. 석고와 숙지왕, 산수 이렇게 썼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처음에 이걸 주고, 이거 먹으면 갈증도 없어지고, 오줌도 어떻게든 좀, 신도 좀 될 거고, 그래, 방풍 독칼 이런 거 있으면은, 근육통도 좀 이래 풀릴 것 같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속으로. 나 좀, 이제 좀,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자신있게 줬어요. 자신있게 주고 하니까, 실제로 갈증도 좀 줄어든대. 그래, 이거 안 줄어들 수가 없는 처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은 잘 모르겠대. 응? 목은 안 풀립니까? 위가 살 풀어지면 열이 술 내려가면서 이거 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한 내용이 과연 이 사람은 양인이 맞는가? 과연 이 사람은 이런 처방을 쓰는 사람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내가 요런 처방을 쓰는 어떤 딱 사람을 규정한 거에 너무 핀트가 안 맞아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철두철미하고,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나마 사람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중에 있죠. 먹고 나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안 좋은지도 모르겠던데, 약이 좀 한참 있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병리를 세워봤습니다. 음적인 사람이 오랫동안 소화에 부담이 되면서 중하초로 순환되지 못하고 상초로 허혈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음적인 사람의 소화 기능을 먼저 이제 대입하기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거부터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요거는 허혈은, 저는 앞에 처방은 너무 이제 신허를 많이 본 거예요. 위열과 신허를 많이 본 거예요. 핀트를 잘못 맞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내가 처방 안 적어놨나? 그러니까 이제 작약 같은 걸로 이게 허혈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갈증을 어떻게든 봐야 됩니다. 천하분 같은 거에 좀 석고 이런 거보다는 천하분이 좀 좋을 것 같고, 똥도 좀 일단 빼긴 빼야 되겠고, 대황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감초 생각대조 이런 거는 이래 좀, 그 다음에 이 사람 성정을 보니까 사상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 좀 푸는 어떤 방향으로, 여기를 좀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떠올린 게 바로 이제 힌트를 얻은 게 과루계지탕하고 계지가 작약탕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태양병에 기증 B, 태양병을 갖추어서 있습니다. 발열, 오한, 두통, 발열, 오한, 오풍, 그런 겁니다. 여기 있네. 상충, 두통, 발열, 한출, 오풍. 신체 강, 괴괴연, 근육이 뻣뻣해졌어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래 된 거예요. 여기에는 경병이라는 어떤 외란병이지만, 여기에 맥반침지, 과루계지탕 주지라.
이 과루근이 여기에 이 처방은 계지탕이 그냥 과루근 처방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 뻣뻣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지탕만으로는 분명히 계지탕증인데 근육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아, 그거를 이제 진액이 부족하다는 걸로 보고 과루근이란 약을 작약을 더 도와가지고 풀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처방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일단은 요 근육 뭉친 거는 작약이 일단은 확실히 좀 적합할 것 같다. 근육 풀어주는 거를 이게 이제 허혈이 이렇게 위로 떠서 근육이 말란 거니까 작약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의 성정상 뭔가 심폐나 이런 데를 좀 풀어주는 게 작약이 또 요 간도 좀 이래 다스립니다. 이런 걸 좀 풀어주는 역할이 좀 좋지 않을까. 작약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갈증은 어떻게든 봐야 되니까 위를 보기 위해서 지모, 천화분 이런 걸 썼고 그 다음에 위를 보려고 하니까 건조해서 뭐 반하든 사인이든 쓰기가 애매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올렸던 게 아까 이제 위 음허에 나오는 처방은 또 쓰기에는 또 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약이 너무 번잡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강에 대황으로 좀 밑에를 좀 뚫어주면은 위가 좀 부담이 덜해지지 않겠나. 지워져 버렸네. 덜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방을 했습니다. 작약, 사삼, 만삼, 육계, 생강, 지모, 천화분, 감초대왕. 요렇게 딱 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허혈을 끄고 풀고 똥으로 쑥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근육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뭐 온갖 땡쇼를 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실마리를 요렇게 쳐. 사람의 차이에서 처방이 달라졌던 거예요.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진정하고 모아주는 쪽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패하고 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백을 할까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끝까지. 뜨거워. 멈춤이 있다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야, 이걸로 딱 맞추려는데. 자, 그러면 통증 얘기 좀 해볼까요? 상한론에서 이제 통증을 다루는 처방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뭐 그 얘기를 떠나서 케이스 뭐 어떻게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세운 네네. 저분 같은 경우에 불면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요.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막 고민을 많이 한 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상열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뭐 입원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했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했는데 이 약 쓰고 속이 좀 편해지니까 잠도 잘 자고 금방 잠도 들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죠. 일단은 대변이 편해지니까 사람이 매우 좋아합니다. 시원하다. 배고픔도 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 땀이 네. 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땀이 있으면은 일단 습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음모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땀을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되나요? 참 그게 쉽지는 않죠. 저도 땀 환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습열은 분명히 있다. 습열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몸이 허해가 그 습열이 사실은 심하지 않은데 내 몸이 허해가지고 그 진액을 못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은 진액을 못 잡아주는 그 이제 모공이 헐겁지는 않은데 안에서 습열이 되게 많이 나오는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습열은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 예전에는 뭐 다 허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애들 도안은
그냥 간단하게 처방해도 잘 낫습니다. 뭐, 백출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얘도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내가 해보니까 애들처럼 환기 잘 안 낫더라고요. 허혈을 좀 확실히 좀 봐야 됩니다. 좋아졌던 케이스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을 좀 잘 보는 쪽으로 해야 이게 좀 효과가 좀 나지 않나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갈증이 좋아졌었는데 보통 치료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맞다. 것도 있고 음. 뭐 환자가 더 이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 않는 이상 방향을 확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점을 캐치하시고 나는 이 처방을 쓰면 약이 이 정도면은 뭔가 이게 진정하는 약들이 꽤 들어가는데 뭐 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좀 나야 되는, 완전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약을 써도. 그런데 갈증 조금 줄어드는 것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몰라요.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안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환자가 인지를 못했을 뿐. 뭐 그리고 그때 거의 매일 침 맞으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 별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쓰고 뭔가 뚜렷한 게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소양인들 이런 처방을 제가 써봤을 때 확실히 뭔가 표는 나더라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시원하다, 뭐 좋다, 안정이 된다, 그런 뉘앙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쓰기가 무서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제 통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통증,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통증을 몇 가지로 규정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없어요. 잘 안 나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통증을 보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계지부자탕입니다. 계지부자. 그 얘기부터 할까요? 상한론에서 통증을 보는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 근육통은 일단은 부자입니다. 부자를 가지고 일단은 큰 카테고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도 치료를 해보면 요통 환자가 오든 뭐가 오든 대충 뻐근하다 이런 거는 그냥 침도 효과가 있고 하지만 확실한 어떤 통증, 뭔가 진짜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 금방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부자를 썼을 때 하고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 느끼는 게, 저희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아코니발이라고 부자 정제로 된 그 좀, 뭐, 소위 말하면 독을 좀 정제한 거겠죠? 그런 정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 보면 확실히 진통이 잘 돼요. 그리고 진통이 양약처럼 한 알 먹고 뭐 하루 이틀 진통되고 그 다음날 또 나타나는 그 정도의 형태는 아니고 지속이 좀 되네 이 정도. 물론 그걸로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저는 이거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즐겨 쓰고 있고. 그래서 부자의 어떤 그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뒤에 가다 보면은 진액 부족. 뭐 약재로 따진다면 작약이겠죠. 진액 부족, 뭐 작약, 감초, 대조 이런 거지만 그 진액 부족도 한 몫을 합니다. 크게 일단 그 나눠보면 부자라고 하는 양기의 차가워짐에서 생긴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진액이 부족한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선별이 일단 우선입니다. 차가워지면서 생긴 거는 후대로 오면서 이제 강할, 독할 이런 쪽으로 발전한 풍습 그런 걸로 발전한 겁니다. 자, 계지부자탕, 계지가 출부탕, 오두계지탕. 요 계지가 출부탕은 그 기릭동동 선생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창출 같은 거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골절, 동통 이런 건 전부 다 계지나 부자가 치료하는 거고, 구아나사 이게 이제 위장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마비 이런 게 습기거든요. 동중 이런 게 묵직하게 아프다 이런 게 습기이기 때문에 부자와 더불어서 창출 같은 게 같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기릭동로 선생님이 만든 거고, 계지부자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작약이 없어요. 계지부자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양기의 어떤 관점만 본 거죠. 음혈을 보충하는 그런 관점은 안 보고 계지부자를 가지고 양기를 가지고 동통을 치료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문 해석은 뭐 일일이 해석할 것까지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두계지탕, 오두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천호, 초, 부자 구별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자 아니면 저도 초 둘 중에 하나를, 부자 대신 천호를 쓰고, 천호 아니면 초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천호를, 오두를 많이 쓸 때에는 꿀 같은 걸 같이 써요. 아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해독의 개념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부자입니다. 부자를 어떻게 쓸 것인가? 통증을 어떻게 표한증, 계지라든지 그런 거 함께 한 습을 보는 그런 게 이제 한 부류입니다. 이런 처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감기, 몸살 이런 게 감기가 오면 마황이라든지 갈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해표시키는, 땀을 내면서 뭐 아마 이제 그 타이레놀이 이런 작용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땀을 좀 내게 하면서 진통하는 거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표울체의 개념, 마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땀을 내면서 해기시키면서 진통을 하는 그런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아까는 계지, 부자, 계지라든지 부자를 쓸 때에는 거기에 찬기운이 있어서 생기는 게 이제 통증인데, 오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수유는 쓴 약입니다. 쓴 약. 제가 이제 오수유를 쓰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찬기운이 원인이 되었어요. 찬기운이 원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반응은 습열입니다. 습열. 반응은 습열인데 원인은 찬기운이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한 습, 열이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인이 찬기운인데 습열이 나타나는 경우. 여기 한번 볼까요? 찬기운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습열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번조, 욕사.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듯이 반응해요. 와, 죽겠어! 그냥 아파서 죽죠. 아파서 죽지. 근데 그 반응이 격렬해요. 그런 거를 습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통, 건구, 토염, 이게 속에 안에서 이제 속이 울렁울렁합니다. 울렁울렁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는 두통이 돼 있지만 머리가 아픈 게 막 터질 듯이, 막 깨질 듯이 아프다 하면. 이게 위가 찬 기운에 의해서 위가 막 자극이 받지만 그거에 어떤 내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격렬하게. 이거 일단 진정시켜야 된다. 요거보다 조금 약한 약이 감초를 급박을 치료한다는 게, 조금 진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오수유는 일단은 그거 진정제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불을 꺼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이게 오수유입니다. 당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도, 이거는 이제 버전에 의해서 처방이 2개라서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 찬기운이 여기 어디에 옵니다. 기인, 내유, 구환. 오랫동안 찬기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통증이라든지 뭐 관절에 이런 통증인들이 격렬하게 나타나요. 이 산증 환자들이 가끔씩 이런 걸 쓰는데, 여기에 찬기운이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고환이나 이런 데 음경 통증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프신 분들 막 떼굴떼굴 구르거든요. 아, 이게 찬기운이 굉장히 많이 조여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통증의 반응이 격렬하니까 이게 오수유의 그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찬기운은 풀고 쓴맛을 가지고 습열을 확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 오수유의 쓴맛은 황년의 이상에 버금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하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실제로 황년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습열이라도 아예 반응이 달라요. 자, 황년은 신번이 생겨가지고 이게 신번이 생겨가지고 이 심열로 인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거나 막 깝깝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어느 국소 부위 자꾸 움츠리고 막 이래요. 신번은 답답해서 막 나가고 싶고 뭐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찬기운에 의해서 습열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어디가 막 뒤틀리듯이 이런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신번은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죠. 신번, 황년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찬기운에 의해서 습열이 발생한다. 이해하시겠죠? 환자 보면 압니다. 이상한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이래 하면서 막 그 통증은 격렬하다고 합니다. 배 아파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실증이라면 아파 죽겠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수유는 진짜 이랍니다. 하면서 땀 줄줄 흘리고 이렇게 합니다. 뭐야 이거? 딱 보면 오수유, 이게 오수유인가? 이게 오수유인가? 이래 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십조탕 재미난 거 하나 있었습니다. 십조탕 보면 이게 이게 요거 전부 다 빼고 감수가 대장입니다. 이거 배구고 원하는 별로 힘이 많이 안 세요. 요 한 놈만 먹어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어디 뭐라고 돼 있노? 내음, 기인, 집집, 한출, 발정, 유시, 두통, 심화, 비만, 인협, 하통, 인협, 하통, 건구, 단계, 한출, 불호한, 해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제로 물이 고이는 겁니다. 물이. 횡격막이든 뭐든 물이 고이는데, 어떨 때 있냐면,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덩치가 이따마시만한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운동 안 하니까 디스크가 잘 터지더라고. 젊은 사람들이요. 한의원에서 어느 정도 통증은 진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극렬하게 오면 막 붙잡고 있기가 사실은 그래요. 내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람은 떼굴떼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꽤 오래 전인데, 이러다가, 일단은 이 사람을 수술을 하든 양방병원에 가든 가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길래, 그 다음 그 통증도 되게 격렬해가지고,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감수 분말이 저희 한의원에 있어요. 그거 이제 포장된 게 있습니다. 2g 단위로. 그래가지고, 이게 디스크라고 하면, 이게 디스크가 터지면 이게 부풀면서, 소위 말하면 거기 물이 꽉 차가지고 갑자기 물이 빵빵해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떤 자극이 격렬한 건 아닐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감수 3봉지를 딱 주고, 일단은 한 봉지 드세요. 집에 가가지고, 한 봉지 먹고, 한 3-4시간, 한 6시간 있다가 나오든가, 6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대변 나오거든요. 물똥을 쌉니다. 물똥이 안 나오면은 한 번 더 드세요. 한 번 더 먹고도 안 나오면 하나 더 드세요. 라고 하고 이제 총 6g을 줘서 보냈어요. 이건 안 되면 이제 보내야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3시간인가 6시간 지나가지고 안 나오니까 한 봉지 더 먹었어요. 여러분들, 감수 2g이면 진짜 기어다닙니다, 이게. 강렬합니다. 예. 이게 똥이, 워터파크에서,
진짜 내 똥 모양이 그냥 보입니다. 이게 설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내 똥이 워터파크를 타고 내려오네. 딱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 쏟아내거든요. 2g이면 저 같은 정도의 덩치면 그 정도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총 2봉지를 먹었는데 첫 봉지 먹고 효과가 없어가지고 한 봉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봉지 더 먹었어요. 그 물똥을 나중에는 물똥을 쫙쫙 쌌대요. 그러고 나니까 허리가 좀 안 아프대. 아니 덜 아프대.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음날 한의원에 왔더라고. 그래서 통증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움직일만 하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급격한 수기의 증가, 이게 이제 횡격능막염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케이스 또 있어요. 어깨 아픕니다. 이게 뭔가 염증이 됐나 봐요. 염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아파요, 뭐 돌릴 때 이렇게 아파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욱신욱신하고 막 격렬하게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점액낭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거는 뭐 내가 어떻게 처치 당장 하기가 약을 쓰고 하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분한테 감수를 줬습니다. 감수를 주니까 한 하루인가 이틀 먹으니까 30% 정도 통증이 좀 이래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게 어떤 부위의 급격한 뭔가 염증 반응으로 인한 수분 팽창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완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식초탕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부족이 들어갑니다. 혈부족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작약입니다. 작약 감초탕. 뭐 여기에는 이제 다리 근육에 요쪽에 여기 조문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계지탕을 쓰고 해서 골증이 돼가지고 감초건강탕을 쓰고 감초건강통으로 골증이 나으면서 작약감초탕을 쓰는 그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쪽에 진액이 빠진 겁니다. 그럴 때 해서 뒤틀리듯이 그런 아픈 경우에 작약을 쓰고 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런 데도 작약 또는 대왕 그 다음에 소건중탕이다 보면 복통 이런데 작약과 교이 엿 이런 걸 씁니다. 달달한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그런 데에도 혈부족, 근육통, 좀 뭔가 이제 변비 같은 거 나타나는 혈허의 증상에 이제 그때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변화돼 가지고 대방통탕이라 요 처방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신기환이라든지 대방통탕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당귀, 작약, 숙지왕 이런 것들이 약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강활 이런 게 들어가고 청궁도 있네요. 그 다음 부자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이 들어가면 아무튼 보혈 개념들이 이렇게 근육통에 관절통 이런데 여기 나오게 되고 뭐 신기환, 육미 같은 것도 팔미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허로로 인한 요통, 소복, 구, 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상당히 많은 소모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나 정혈이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통증들이 이제 신허, 정혈허 뭐 이런 게 이제 통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 상한론이 아니라서 안 하려다가 그래도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다고 합니다. 뭐 답답해서 아프기도 하고 이럴 때는 향부자가 이럴 때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향부자 한돈 반, 2돈 이렇게도 해봐도 이제 예전에는 향부자 약이 세서 약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 통증이 있고 깝깝하다고 하면 올려 써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오면서 반화검출탕 이거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이제 찌꺼기들, 기체, 습담으로 인한 기체 통증, 반화 창출 이런 남성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오면서 좀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부위마다 부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흉통 쪽에는 반화
과루인 같은 거. 황련은 통증을 제어한다기보다는 그 부위가 이제 심흉이다 보니까 반응이 열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흉부 쪽에는 반화 과루인, 과루실 같은 거. 그 다음에 흉통 같은 경우에는 해백. 해백 먹어보면 확실히 그 매운맛으로 톡 쏩니다. 그 뭔가 뚫어주는 듯한 그게 확실히 있습니다. 기체 같은 거. 그 다음에 요 계지거 작약탕도 흉부에 흉만 요런 데 씁니다. 흉만.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깝깝하고 그래서 여기 그런 예민한 사람이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 게 흉만 요런 게. 그다음에 이제 차가지고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가지고 차가워져서 찬 기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건강부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복통에는 여기 건강도 있지만 촉초, 산초, 복통에 전부 다 찬 겁니다. 찬 거. 이중탕 이런 거. 그 다음에 후대에 오면서는 곽향정기산. 곽향정기산. 요거 상당히 이게 음식을 먹고 생긴 습기로 인한 복통, 음식으로 인한 회 먹고 뭐 이런 복통, 거기에 이제 으슬으슬 추운 외감까지 겹치면 딱 맞는 내상감 외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쪽에는 결국에는 혈 쪽에 관련된 약입니다. 이제 여성분들 임신, 뭐 생리 이런 쪽의 통증들은 결국에는 혈 쪽도 좀 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증도 통증이지만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 부위마다. 그런 거는 습기입니다. 습기. 창출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